근데 제가 이제 많이 만나면 뵐수록 아 이건 되게 다른 의미구나. 성공한 건 그냥 성공한 거지. 훌륭한 거랑은 그냥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깨달았거든요. 그분들 만나뵈면 또 그분들이 안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갑질을 약간 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장점 배웠지만 그분들의 안 좋은 모습에서 반면교사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뵌 분 중에서는 교도소를 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나뵌 이후에 너무 성공하시는 분이었는데 10년 동안 네. 1000명 넘게 만나셨잖아요. 네. 그 사람들 만나면서 네. 제일 본인이 많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기억에 남는 거 네. 가장 느낀 바가 크셨던 게 네.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항상 그 공통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연예인한테도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되셨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거랑 네, 어떻게 네. 성공할 수 있었는지 네. 그건 공통 질문 같은 네. 거니까 그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뭔가 이 테이블 윗바닥에 진짜 이야기를 네. 나한테는 안 해주는구나. 아. 뭔가 이거 친해져야지 네. 이 진짜 비법이나 팁 같은 걸 얘기해주나 싶었는데 그게 좀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한 뭐 수십 명, 수백 명 하는데도 대부분 또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 겹칠까? 이렇게 다 겹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기사님 인생은 좀 어떠셨는지. 저 원래 좀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기사님이 운이 없었죠. 잘 안 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에 대박이다. 뭔가 굉장히 다른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술을 먹고 있어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0 정도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원래 대기업 현대 계열사에 다니시다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몇 년 노시다가 이제 집안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커 나갈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인생이 잘 안 풀렸고 사회가 나한테 뭔가 기회를 좀 안 준 것 같고 내 뜻대로 잘 안 됐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운의 힘을 인정하고 운 덕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운 때문이라면서 운을 약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될 비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럭키책 집필을 하게 됐죠.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운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운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운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가 대학. 그쵸.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시대가 지났어도.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3대 커리어라고 했었는데 저는 대학 24살에 입학을 했었고 지방대학교에. 그 다음에 30살에 졸업했고 늦었던 거고 취업도 보통 스펙이 좋은 친구들은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도 정규직 한 번에 입사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인턴십 3번 하고 계약직 1번 하고 1년 6개월 동안 비정규직 그 불안정한 노동생활 그걸 겪으면서 이제 정규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도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40인데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나이면 못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여자친구 있죠. 그렇게 이제 인생의 3대 숙제에서 굉장히 지각 인생을 살았고 어린 시절에는 이제 걔가 굉장히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어떻게 심했냐면 이제 어릴 때 다크서클도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털이 지금도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더 많았거든요. 왜 더 많았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레이저 제모를 한 15번 받은 거예요. 지금도 예약이 5번 남아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볼 같은 데 보면 털 많은 분 볼에도 털 많잖아요. 맞아요. 이 볼에 지금 털이 별로 없는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이목구비가 조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이 중동 쪽, 그쪽 분들이 좀 단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저는 20살 이전까지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항상 이제 그 나라의 이름들, 필리핀, 캄보디아, 항상 그렇게 놀리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군대 갔을 때도 군대 이제 요즘 DP 유행이잖아요. 선임병이 저한테 너 어디 뭐 필리핀에서 왔니? 부모님 캄보디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되게 힘드셨죠? 그쵸. 되게 왜냐면 그게 지금은 괜찮은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놀림 하나하나가 되게 사람한테 상처가 되잖아. 되게 왜 그랬나 몰라. 진짜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누구한테도 그 외모로 놀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봐서.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 시절에는 학벌 컴플렉스도 있었고 아무래도 지방대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학교를 사랑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순위의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대외 활동이든 공모전 할 때 대학생들은 주로 전국에서 공모전을 하거나 뭐 대외 활동 하다 보면 만나면 이름 다음에 묻는 게 어느 대학이냐. 이게 그 친구의 대학을 측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통선명처럼 묻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느껴지는 시선도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도 좀 있었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셨는데, 네. 그거를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셨어요? 그 원동력은 뭐였어요? 일단 그 시절의 원동력은 그 시절만 친다면 일단 네. 술이었던 것 같고요. 아, 진짜요? 아니, 그 시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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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원동력이 아니잖아. 그건 약간 있는 휴식. 거잖아. 휴식.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다. 사람이 다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브레이크 그렇죠. 타임. 그런 시간도 당연히 보낸 적이 있었고, 당연히 한탄하는 시절도 있었고, 원망도 하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진짜 놀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제가 키가 좀 작았고, 체구도 지금도 훨씬 작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반에서 똥도 싸고 했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 말을 못해서. 아, 진짜? 특히 너무 부끄러워서. 2번, 3번 정도 실수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였는데, 왕따까지 당한 건 아닌데, 가끔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가끔 힘센 친구들이 좀 장난처럼 때리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공부도 되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대학 못 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는 이제 완전 게임 페인이었고, 리니지라는 전설의 게임의 완전 페인. 그거 장난 아니었잖아요. 저는 장난 아닌 사람 중에 또 장난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막 하루에 막 15시간씩 막. 15시간이 뭐예요? 한 17시간 한 것 같아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그 게임만 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그 책상 앞에서 짜장면 시켜놓고. 정말 그 게임 한 2년 동안은 그 게임을 한 총 기간 한 4, 5년 되는데 미친 듯이 한 건 한 2년 정도. 26살까지 이제 굉장히 놀았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심이 생기면서 바뀐 딱 2가지가 있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일어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 가지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긍정과 부정이 있잖아요. 네. 긍정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답은 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긍정을 선택했으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판단하는 거죠. 거기서 할 수 없는 거 지우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건데, 이걸 제가 예시로 든다면, 제가 외모 컴플렉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너나이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저한테 김 작가가 잘생겼어 이 말을 하진 않잖아요. 아, 근데 나 솔직히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 그렇죠. 못생겼다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잘생긴 외모는 아니잖아요. 귀여워. 진짜 귀엽게 저 댓글도 봤어요. 김 작가님 귀엽게 생겼다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긍정과 낙관론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관론은 어떤 거냐면, 제가 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원빈처럼 써가지고, 난 원빈이다. 특히 남자가 샤워하고 심하지. 나오면 자기 거울 엄청 보면서 잘생긴지 착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전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개발론자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론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 이거예요. 그래, 나는 외국 사람을 닮았다. 그리고 털이 많아서 지저분하다.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제가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도 제가 옷을 뭐 잘 입지는 못하지만 그냥 깔끔하게라도 입자.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사실 얼굴만큼 중요한 게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과 뭔가 남자의 외모를 플러스 해주는 거는 센스라든가 대화라든가 태도, 배려 등이잖아요. 저는 이제 나머지 능력치를 굉장히 많이 키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0대 뭐 중후반의 소개팅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다면, 소개팅 뭐 한 10번 하면 10번 다 실패하는 그 극악의 확률을 제가 통과했다면, 30대 초중반 후반에는 이제 소개팅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처럼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 선택하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거는 학벌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지방대라고 하면 이걸 또 낙관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데가 서울대잖아요. 그래, 서울대나 계명대학교나 똑같아. 지금 학벌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야.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긍정 그대로 인식하면, 그래, 저희가 나온 계명대학교는 전국에서 그 대학 순위를 보니까 한 60에서 80이 좀 되거든요. 그냥 그리 좋은 대학은 아닌 거죠. 그래, 그럼 그대로 인식하자. 이대로 인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해보면, 근데 스펙이 학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시절 스펙이라 친다면 학점도 있고, 영어 성적도 있고, 어학연수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인턴십도 있고, 공모전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나머지를 채우면 이게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 대학시를 졸업할 때 공모전 한 17개 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인턴십도 3번 하고, 계약직도 1번 하고, 자격증도 한 20개 정도 취득을 하고, 졸업할 땐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상도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한테 누구도 김 작가는 뭐 계명대 학교 나와서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과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리해보면 좀 더 나아지는데, 꼭 사람들이 힘든 일이 벌어지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지금도 나이 40, 50에도 내가 지금 우리 대학 때문에 안 돼.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탓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죠. 이미 대학 다 졸업했는데. 차라리 대학 자기가 다 나온 졸업한 것도 대학을 아니고. 자기가 살아하는 게 낫지. 저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이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평생 못 바꿀 것 같다면 제 후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평생을 자기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벌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학벌을 바꾸시면 되고 그게 괜찮으시면 거기 다니면서 다른 걸 쌓아서 학벌 이상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 책에 네. 제가 책 읽다 보니까 네. 모든 기회가 사람에게서 온다. 네. 이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이셨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나이님이 부동산 시장을 이끈 스승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미국에서도 그 워렌 버핏이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워렌 버핏을 지금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사실 워렌 버핏 혼자의 힘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버크셔 벤저민 해서웨이의 그레이. 네. 찰리 먼거라는 찰리 먼거도 있죠. 부회장님이 네, 네. 계셔서 지금의 워렌 버핏이 있다고 스스로가 말씀하실 음. 정도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이 1982년에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함께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또 변호사분이 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네요. 이게 정치색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인가 현 이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인 건데, 내가 대통령이 되는 확률은 5천만 분의 1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 지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분명히 옆에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네.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민의 그런 사랑을 받는 힘이라든가, 설득의 힘이라든가. 자, 또 돌아와서 한국의 기업으로 친다면, 이제 시가총액에서 조금 약간 요즘에 밀리긴 했지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 그다음 네이버의 이혜진 그렇네. 대표님도 삼성 SDS 동기시죠. 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 옆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삼성 SDS 동기 두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언택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수 네. 있을까? 이게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나쁜 영향도 주는 것들이 있는 게, 해외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그 이언 브레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어릴 적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동물 학대도 하고 이제 가학적인 뭔가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이라 힌들리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정상적인,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이제 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착하신 분으로 자랐는데, 그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한 거죠. 직장에서 만나서. 근데 이 두 분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 남자가 이제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네. 아동을 한 5명 죽이는 연쇄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그 여자친구였던 마이라 힌들리는 연쇄 살인마를 도운 공범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살인마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제가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 누나님도 지금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자식분들한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뭐 주변 친구들한테 중요해요.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사실 나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제가 초중고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느껴요. 진짜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구나. 그 친구가 저한테 뭘 주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든 뭐든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 작가님한테 좋은 네. 사람이 누구세요? 좋은 사람이요. 네. 김 작가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 저는 사실 1000명 정도를 만나 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그냥 그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배웠죠. 그냥 그 사실 1000분 한 분이 다 어느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사실 시간당 강연료를 받아도 네. 최소 100만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0하면 그 금액마저 저는 엄청난 가르침을 저는 그냥 직접 만나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어쨌든 배울 것들, 장점들을 제가 네. 배웠던 게 너무 좋았고, 한 가지 좀 더 좋았던 거는 성공한 사람이 이제 저는 어릴 때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만나면 뵐수록 이건 되게 다른 의미구나. 성공한 건 그냥 성공한 거지. 훌륭한 거랑 그냥 완전 개별 다른 영역이라는 깨달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그분들 만나뵈면 또 그분들이 안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카메라 이전의 모습부터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날것의 모습을 약간 어떻게 보면 갑질을 약간 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장점 배웠지만 그분들의 안 좋은 모습에서 반면교사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뵌 분 중에서는 교도소를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이후에. 네, 제가 만나뵌 이후에 너무 성공하시는 분이었는데 결과점이 왔을 때 나중에 이 가정에서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이제 다시 밑에 추락한 걸 보면서 저는 약간 사실 제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취지향주의, 결과주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구에서 서울에 이제 혼자 30살 올라와서 그치. 고시원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나는 성공할 거야. 무조건 벗어난다. 내가 두 편 고시원에서 내가 어떻게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분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그건 좋은 가르침도 받았지만 이게 내가 지름길로 가려다가 이 지름길이 그냥 다리가 끊긴 길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훌륭한 거랑 성공한 건 좀 다른구나. 그렇죠. 공감하시지 않나요? 엄청 공감되죠. 그렇죠. 제가 카메라 앞이랑 밖이랑 달랐나요? 내가 그랬을까봐. 지금 적진에서 적진의 적장이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나 저 그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카메라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꽤 있죠. 되게 많죠.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사실 저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이제 재벌 자제분이 이제 인생을 좀 많이 도시다가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본인은 이제 가족의 그런 재벌의 그런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여기까지 내가 했는 게 되게 잘 뿌듯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또 댓글에는 역시 저런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 그분이 카메라 앞에서 했던 말이라도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카메라 이후의 모습은 더 진짜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들을 다 믿지 말고 김 작가님 믿으세요. 부자들 만나시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는데 부자들이 이거는 진짜 이런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성공한 차원가 분을 만났을 때 해준 얘기인데 그분도 당연히 부자이시고 원래 본인은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리그에 준하는 대학을 나오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해서 으쌰으쌰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뭔가 언더독 뭔가 바닥부터 같이 치고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일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해보니까 왜 좋은 커리어와 성공 습관이 있는 분들과 일을 해야 되겠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실패가 익숙한 사람은 자기는 지금 굉장히 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멀리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서 사실 그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 실패가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익숙하면 본인이 어떤 문제에서 뭔가 터졌을 때 그게 잘 해결 안 될 때도 남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우리한테 뭔가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너 지금 부동산 돈 벌었는데 뭐 자꾸 유튜브 하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뒷다리 잡는 거지. 그런 거에서 너 이름 알려주면 오히려 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지 마.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이제 나의 그 도전을 막고 끌어내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수록 내 성장을 막고 내 자격지심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발동할 수 있는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내 주변에서 실패가 익숙한 사람들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실패가 익숙한 사람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패를 하셔도 성장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실패가 너무 익숙해서 늪에 빠지신 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끌어내리거든. 저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조금씩 이제 멀어지거든요. 관계를 이제 멀리하죠. 다만 그분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쳐낼 필요는 없습니다. 너 실패했어. 앞으로 우리 만나지 마. 이건 악연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냥 차츰 이제 연락을 안 하면 누나님, 제가 요즘 좀 바쁜데. 다음에. 나한테 그러진 않으니까 다행이야. 그렇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거 할 때, 제가 완전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투자하기 전에는.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미쳤다고. 왜 갑자기 회사 멀쩡하게 다니다 그걸 하냐고. 맞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쪽으로 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달라. 생각이. 그러면서 저는 초반에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주변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 그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들을 해나가니까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 집단 다 사실은 뭔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답을 말해준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직장인분은 이제 너나 있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를 아예 모르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너 왜 안정적인 거 벗어나려고 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금 우리 명예퇴직 나중에 당할 때가 여기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이런 컨셉을 안 상태에서 그러면 나도 이제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같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나 부정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이제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가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가족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네. 게 저는 이제 저희 형이 우울증을 알았었고요. 한 10년 넘게 알았어요. 형이 우울증이 원래 좀 되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극단적인 시도 같은 그렇죠,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시도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우울증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딱 가족에 한해서. 친구는 그 전에 끊어내죠. 힘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당연히 힘드시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어머니도 우울증이 걸리셔서 이제 몇 년 좀 있다가 어머니는 안타깝게 좀 돌아가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상처들이라든가 뭐 저도 우울증이 걸린 적이 있었고 그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 간에서 만약에 팁을 드리면 저는 뭐 제가 가족 분에게 해야 될 것들은 해요. 근데 너무 자주 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은 제가 남은 가족들은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저한테 상처를 주는 분들이기도 해요. 이 방송을 저희 가족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사랑하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은 하지만 1년에 뭐 한 두세 번, 네 번 정도만 뵙고 그 외에는 차라리 안 뵈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분을 만나 뵈면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족분들이 지금 그때 이제 어머니의 그런 가정의 상처들이 저는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살고 싶으니까 저는 좀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약간 그걸 멀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어쨌든 요거보다는 좀 낮은 그거라면 저는 약간씩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씩. 그러니까 가족이라 해서 평생 무조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한 30살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사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부모님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뭐 거리가 예를 들면 한 30분 거리에 가까워서 또 자주 뵙고 힘들었다면 뭐 2시간 거리 이동을 한다거나 저는 물리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두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딱 유리막을 세워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가족은. 네. 만약에 내 가족이 나의 성장을 너무 막고 내 자존감을 너무 갉아먹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없진 않으니까. 있다면 조금 멀리 하실 필요 있다. 다만 가족이 이게 끊어낼 수 없기에 어느 정도 할 수 관계는 있는 건 맺으면서 해야죠. 저는 이게 좀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한 지인분도 저한테 예전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냉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가족 간에. 그 친구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냉정하지만. 저가 공감되는 게 네. 저도 힘들었어요. 되게. 네. 이걸 하면서. 그때 공감이 돼요. 그때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약간 아예 못 빠져나올 것 같은 느낌?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또 괜찮아지는 것도 네, 괜찮아지는 게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김 작가님이 좋은 멋진 가정을 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지금까지 1000명 정도 만나시면서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만나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우님, 이제 유재석님을 만나 뵙고 싶고 싶어요. 네. 그 외에도 뭐 신동엽님, 강호동님 이런 분을 만나 뵙고 싶은 이유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많은 분들이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MC로서 그 진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그분들한테 각각의 특징이 다르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배우고 싶고 노하우도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사실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고 네. 분야도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 노나님도 부동산 아파트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별로 안 하시고 주식도 별로 안 하시는 거 아는데 네. 왜냐면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성공한 사람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요식업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요식업계 뭐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만나되 그중에서 내가 특히 일식으로 성공하신 분이라면 일식의 비중을 한 70% 늘리는 거죠. 그게 우리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재석님. 네. 그런 부드러운 진해, 출연진 게스트를 배려하는 거. 그 가운데도 재미와 감동도 이끌어내는 거. 그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이런 평가를 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탑.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만나고 싶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리고 느낌. 그분은 성공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맞아. 그게 있네, 진짜.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요, 유재수님. 유퀴즈 좀 불러주세요, 저희. 둘이 네, 같이. 저희 같이 가겠습니다, 세트로. 저는 출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김 작가님께서 사회초년생 때가 쉽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멋지게 극복을 하셨고, 그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기회와 확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와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8권의 책을 내고 1000명 이상 성공한 분들을 만난 걸 토대로 내린 이제 결론인 건데, 이게 기회를 어쨌든 늘려야 되는 거죠. 가로축에는. 기회를 늘리는 거는 성실성의 영역이죠. 뭐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놀릴 수 있는 거죠.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세로축에는 이제 확률 값이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청년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취업 지원서를 낼 때도 뭐 시도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사회 나와서도 시도를 하는데, 그 결과 값이 좀 안 나왔을 때,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실패가 나왔을 때, 뭐 불합격이 됐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거는 또 똑같은 자기의 조건 값을 가지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취업 지원서를 내더라도 나랑 경쟁하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계속 붙고 있다면 다음에도 붙을 확률이 높겠죠. 나는 10군데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에도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럼 내가 가진 조건값이라는 뭐 취업의 8대 스펙이라든가 뭐 자소서 쓰는 거라든가 면접 태도라든가 뭐 증명사진 더 이쁘게 잘 찍든 뭐라도 바꿔서 이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확률 값을 안 높이고 농경시대의 성실성이 미덕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기회만 늘리면 나중에는 기회가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확률이 낮은 사람이란 걸 세상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회초년생 때 정말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 살 때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정말 기회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 같아요. 정말 막 이리저리 던져보고 애들 보내고 했는데 뭔가 저한테 기회가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왜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 뭔가 세상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기회가 없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요즘에 이제 구독자도 뭐 90만 명이 되고 조금 이제 잘 되면서 느끼는 거는 기회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이 나한테 약간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군가한테 다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고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아닌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확률이 높은 사람은 기회를 안 찾아도 기회가 들어오죠. 막 확률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늘려고 해도 나중에는 아예 안 오죠. 기회조차 사라지죠. 네. 본인의 성실성으로 옛날엔 기회를 늘릴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아무리 기회를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그래서 본인이 기회를 늘릴 수 있을 때 저는 제발 그 확률 값을 높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회도 늘리고 이 확률도 높이면서 우리가 좀 성공에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거는 나이 40에 딱 정립한 건데, 모든 분야가 저는 이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도 주식도 뭐 학교 시험도 자격증도 이 기회와 확률로 정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엄청 공감된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확률값 높인다는 게 결국에 결과의 핵심적인 영역에서의 역량을 높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회의 양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기회에 대한 확률값을 높이는 거. 제가 타채널 출연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핵심 지표가 조회수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죠. 많이 신경 쓰세요? 네. 오. 저는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을 때 트래픽이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돼.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나한테 기회가 있으려면은 내가 이 투자에서 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시도해서 망하잖아요. 뒤가 없어요. 그렇죠. 좀 늦어지죠. 네,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뒤가. 왜냐면 사이클이 크니까 다음 기회가 50이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사항에서의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이상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늘리고 있는 때인데 뒤에 이 확률 값을 조금 까먹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똑같은 사람이 계속 시도하면서 안 바꾸는 거지. 그 안 되는 결과를 복기를 안 하고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지. 세상 나한테 왜 기회를 안 주냐고 하면 뭐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죠.